네, 이렇게 최근에 인천과 금산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기차 차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나 차량 커뮤니티에서는 전기차의 지하 주차를 금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화재 폭발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없는지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문학훈입니다. 저희 대담에 들어가기에 앞선 기사들을 통해서도 짚어봤지만 네. 계속해서 전기차 화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앞서 지금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화재 같은 경우에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좀 화재의 원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중국산뿐만이 아니고 국내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차 화재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 이번 화재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거를 좀 보시면 네. 이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현상하고 네. 다른 고압선 고압 장치 쪽의 화재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배터리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흰색 연기가 올라오다가 펑 소리가 나면서 이제 불꽃이 올라오고 예.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 배터리 내부의 셀의 어떤 그 단락, 우리가 일명 쇼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네. 금산 같은 경우는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 불이 빨간 불만 일어나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차가 저 차는 지금 완전히 전소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배터리 내부의 어떤 그 쇼트에 의한 화재라기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한 그런 화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위험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열폭주가 일어나게 되면 온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배터리의 어떤 화재가 있다라는 거는 그런 정도의 영상으로 우리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최근에 일어난 어떤 화재들만 봤을 때는 이게 중국산이어서 국산이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배터리 자체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있는 봐야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NCM이나 LFP 배터리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예. 그 안에 배터리 셀로 굉장히 많은 셀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통 400볼트에서 800볼트 정도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셀이 한 셀당 전압이 얼마냐면 3.6볼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800볼트까지 올라가려면 그 셀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한번 어떤 특정한 셀이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연쇄적으로 그 많은 셀들이 이제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소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산이다 다른 어떤 나라의 어떤 특정적인 나라의 어떤 생산되는 그런 배터리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기보다는 그런 리튬이온이나 LFP 배터리를 전기차에 적용하는 데서 나타나는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럼 이번에 청라에서 이제 일어난 화재 같은 경우 저희가 앞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아파트 전체에 지금 정전과 단수가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크게 화재로 번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요. 예. 앞으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차량 같은 경우도 한 140대 정도고 그다음에 실제 병원에 가신 분들도 한 23분 정도. 네. 그리고 연기를 흡입하신 분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화재로 인해서 이제 병원도 가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청라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 차량 같은 경우에 합동 감식을 진행했는데 앞서도 잠시 이 배터리 셀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로 인한 위험성이 계속될 가능성 때문에 감식을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연기를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감식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배터리 셀이 지금 완전히 연소가 된 게 아닌 겁니까? 그렇죠. 보면 이제 전체 주변에 있는 그런 연소로 인해서 없어진 태워진 것들은 다 없어졌는데 예. 배터리 셀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차체 하부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커버 자체가 스틸로 되어 있는 이 철로 되어 있는 걸로 커버링이 되어 있고 밑에는 이제 알루미늄 케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위는 연소가 됐어도 그 부위는 일정 부분 좀 남아 있는 걸로 보여지고 감식을 중단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지금 그 안에 배선이 연결이 돼 있어서 잔류하고 있는 전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잘못해서 화재가 된 상태에서 분해를 하다가 또 다른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안정한 장소에서 네. 탈거를 해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정 중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이 사고가 난 이제 곳이 지하 주차장이잖아요. 지하 주차장은 지상의 온도보다는 확실히 온도가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났다라는 것은 그 외부의 온도와는 이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고 쇼트가 일어나고 이런 배터리 사고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온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터리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배터리의 온도를 관리를 해요. 우리가 BMS라고 하는 컴퓨터를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네. 보통 32도에서 36도로 관리를 해야 돼요. 배터리 온도를. 네. 근데 만약에 60도씨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 안에 화학작용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분리막이 손상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서 쇼트 현상이 일어나면서 열폭주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도에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뭐 이번에 지하 주차장에 세워놨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약간 이 차고가 지면하고 차고가 다른 차에 비해서 약간 좀 낮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데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온도가 우리가 외부에 도로에 있을 때하고 지하 주차장에 있을 때 온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없다라고 보기에는 좀 곤란하다. 그렇지만 이번에 그 온도 때문에 배터리 내부에 쇼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온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그 보시면 됩니다. 말씀은 여름철이 더 위험하다.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아, 특히나 이제 시동을 끄고 우리가 예. 주차를 시켜놓잖아요, 여기에. 예. 그러면 우리가 지붕을 통해서 복사열을 받고 유리를 통해서 복사열을 받고 실내 온도가 올라가고 네. 또 지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지열이 있어서 차가 배터리가 맨 밑에 있다 보니까 지열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오게 되면 그 온도가 배터리 쪽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뭐 3일 동안 주차를 시켜놨는데 왜 화재가 발생했느냐라는 그런 의문점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에 따라서 내부의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내부 쇼트로 일어나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번 뭐 사고 등으로 인해서 어쨌든 지하 주차장에 좀 전기차 출입을 금지하는 곳도 생겼다고 하고 이로 인해서 좀 주민들 간의 마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뭐 저희 소방 안전 가이드 같은 걸 봐도 어쨌든 충전 구역은 개방된 장소에 하는 게 원칙이다, 기본이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교수께서 보시기에 그렇다면 지상 주차장에 좀 주차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같이 땅이 좁은 나라 또 지하 주차 아파트들 이렇게 신축하는 데 가보면 예. 사실 지상 주차장이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아파트에 저희도 이제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만은 벌써부터 이렇게 상당히 논란이 아. 뭐 세워야 된다 말아야 된다 예. 한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예. 충분한 외부에 앞으로 아파트를 이제 신축을 한다고 그랬을 때 전기차가 주차할 수 있는 외부 공간을 한다든지 지금 무조건 되고 이제 뭐 지하 주차장에 대지 말라 그러면 이건 진짜 주민들 간의 어떤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우리 같이 예. 좁은 땅덩어리에서는. 예. 그래서 좀 더 대안이 앞으로 아파트를 신축할 때 별도의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된 공간에 충전하는 그런 주차 및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안을 말씀하셔서 조금 전에 이제 저희와 이 대화를 나눌 때 열폭주 현상이라는 말씀을 여러 네. 차례 하셨는데 이 열폭주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면 지금 연구가 어느 정도 돼 있느냐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셀의 구조를 먼저 알을 필요가 있는데 셀이 우리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있고 예. 건전지하고 똑같습니다. 중간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지 못하도록 분리막이라는 거를 설치를 해서 예.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리튬이온, NCM 같은 경우나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 자체가 전혀 다른 걸로 이제 네. 만들어내는데 네. 거기에 리튬이온이라고 하는 전자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전기가 발생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이 결정체들, 굉장히 뾰족한 결정체들이 오랫동안 충방전이 일어나게 되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것이 분리막을 구멍을 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접촉이 되면서 쇼트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음극의 그 덴드라이트라는 것이 생기는데 거기에 음극계의 표면을 산화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그런 코팅을 통해서 그런 그 덴드라이트를 적게 감소시키면 그 분리막을 좀 손상하는데 좀 보호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아마 연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산화 알루미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번 사고 차량의 배터리 회사가 파라시스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좀 열폭주 발생 시에 좀 배터리 폭발을 차단하는 기술을 여기서도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 화재 차량에는 적용이 안 된 건지 아니면 혹시 다른 문제로 봐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류를 이 배터리 셀 자체가 계속 직렬로 연결돼 있는 거를 예.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면 이걸 분류를 하겠다는 거죠. 분류를 하게 되면 다른 셀에도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파라시스라는 그 회사에서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홍보한 시점은 이 화재 사고가 일어나기 2달 전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차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져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그 열폭주 현상이 계속 직렬로 연결돼 있는 그 수많은 셀들을 연결한 상태에서 이런 열폭주가 일어나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시스처럼 이렇게 분류해서 그 한정된 셀에서만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그쵸. 한정된 셀에서만 하면 이렇게 큰 화재는 발생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른 아마 회사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안에 리튬이라는 것 자체가 물이나 이런 그 분말 소화기 갖고는 이게 진압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예. 있어서 배터리 케이스 안에 어떤 그 온도가 감지가 되고 화재가 발생이 되면 그 안에서 소화기가 발생할 수 있는 분사가 돼가지고 초기에 잡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이게 연구 개발이 되더라도 상용화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는 걸리죠. 문제이시고요.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쨌든 주의를 해야 하는 그렇습니다. 것인데 이번에 이제 화재 사고가 나고 나서 이 금산에서의 화재의 경우에는 이 차량이 완충 상태로 이제 충전기가 꼽혀 있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배터리를 100% 충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금산에서 발생한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충전기가 완속 충전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급속 충전기, 완속 충전기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완속 충전기 같은 건 꽂혀 있다 손 치더라도 네. 저런 경우에는 충전을 하게 되면 배터리에 100% 충전이 되고 끝나요. 차량에서 더 이상 충전을 하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100% 충전을 했을 때 그러면 화학적 반응이 어떠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 충전을 하는 것보다는 80에서 90% 정도로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지금 만약에 외부에 이렇게 완속 충전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동차에 보면 설정 모드가 있어요. 설정 모드에서 완속 충전을 할 때 90%까지만 충전을 하라고 지정을 해주면 지금처럼 100% 충전이 되지 않아도 그냥 꽂고 가셔도 멈추는군요. 90%에서 딱 멈추거든요. 그 기능을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완속 충전뿐만이 아니고 급속 충전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급속 충전 같은 경우는 80%, 완속 충전은 90% 정도로 설정을 해두시면 지금처럼 외부에 있는 완속 충전기를 꽂아 놓더라도 100%까지는 충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100% 충전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맥주병 같은 경우도 맥주 자체를 끝에까지 다 안 넣는 이유가 흔들었을 때 그 안에 압력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여유 공간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 같은 경우는 그런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오히려 배터리가 부푼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80에서 90% 정도 과방전도 안 되지만 과충전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충전을 하는 것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굉장히 좀 그런 거로부터 좀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적정 수준을 충전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그리고 요즘 밖에 차량을 세워두고 돌아와서 앉으려고 하면 폭염 때문에 정말 시트에 앉기가 두렵지 않은 날씨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경우에 또 전기차 지상에서 충전을 할 때 평소보다 더 화재의 위험이 높아지는지 또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충전을 할 때는 그 자동차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이제 돌아가요. 예. 그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충전할 때 전류가
우리가 수돗물에 물 나오는 크기대로 급속 충전은 수돗물 꼭지를 완전히 트는 상태고 예. 완속 충전은 천천히 트는 거거든요. 그러면 배터리의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컴퓨터가 EMS라고 하는 컴퓨터가 지금 배터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전기 워터 펌프라고 하는 걸 돌려서 냉각수를 순환시켜서 온도를 떨어뜨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도에서 36도 사이를 만들어 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름철이라고 그래서 뭐 각별히 뭐 충전할 때 주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름철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뭐 건물 안이라든지 예. 이런 데서 충전하시는 것이 좀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 조금 전에 저희랑 이야기할 때 그 자동차 자체에 이제 좀 진압을 할 수 있는 장치도 연구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 충전소 자체에 이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뭐 어떤 방법이든지 써야 되겠죠. 예.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써야 되는데 대부분이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는 밑에부터 화재가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스프링클러는 대부분이 아파트에 가면은 천장으로부터 그쵸, 물이 그쵸.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실험한 거에 의하면 밑에서 스프링클러가 밑에서 올라가게 물이 분사가 되면 아무래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위에서도 뿌려주지만 밑에서도 뿌려주거나 아니면 충전소에 이제 이 커버 같은 것들도 좀 준비해 놓으면 혹시라도 그런 사고를 대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교수께서 나오셨으니까요. 네. 이 부분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청역 역주행 사고도 네. 있었고 승용차 같은 경우가 인도로 돌진해서 인명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여러 조치들도 대책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볼라드라고 하죠.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계 기준이 모호해서 좀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볼라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뭐 인도에 있던 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로막 같은 걸로 우리가 또 전부 인식을 하는데 네. 그게 인도에서 자동차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인도로 오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용으로 사실 만들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예. 이번에 시청역 사고 같은 경우도 그런 그 안전 펜스 자체가 그걸 넘고서 사람을 네. 저기 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좀 더 튼튼한 구조 그러니까 고속 주행 중에도 이 볼라드가 어느 정도 충격에 이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으로 좀 우리나라도 좀 바뀌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저 화면에 저희가 그래픽 준비한 것만 보더라도 두께부터 벌써 달라요. 다릅니다. 예. 이게 벌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낮은 속도의 충격에 견딜 수 있게, 그 미국의 경우는 강한 충격에 버틸 수 있게 애초에 기준이 다른 것인데 이게 왜 처음부터 이렇게 설정이 됐던 걸까요? 아마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문화적인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로 다니시는 분이 갑자기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다든지 이런 거를 처음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것이 차가 인도로 올 거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 시청역 사고를 통해서라도 이 볼라드의 어떤 그 설치 기준, 그다음에 강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사고 등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지금까지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